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 후반이 되는 나이가 되니 인생에도 참 많은 역할이 생기는 것 같네요. 어릴 적에는 공부 하나만 잘해도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았고, 20대가 넘어가면서는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돈만 벌고 잘 살면 그걸로 잘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며 이제는 참 많은 것을 잘 해내야 하는 삶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새언니 중 첫째이고 아내의 역할까지 모든 걸 부족함 없이 잘 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이 일을 통해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 살기 바쁘다고 언니 역할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직도 마음이 무겁네요. 저에겐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막내는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고 둘째는 공부만 할 줄 알지 남자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곧 마흔을 바라보는데 언니로서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자기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해서 변호사까지 된 기특한 동생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 막내하고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도 둘째하고는 터놓고 하곤 해요. 또 주변에서 얼마나 결혼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 생각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었죠. 한 번은 스치듯 은근슬쩍 묻는 게 전부였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언니, 이제 나이 드니 기회도 없다. 아, 나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내 번호를 물어보는데 그동안 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여자에게 이러고 다녔을까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버렸잖아.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사람 인연이 줘보지 그랬어. 요즘 세상 무섭잖아. 잘못 엮이면 큰일 나. 아이, 그럼 넌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질 줄 알아? 그럼 언니가 한번 찾아보든가. 알았어. 좋은 사람 눈 크게 뜨고 볼게.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러다간 혼자 사는 시간이 계속 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아무하고도 못 살게 될까 싶은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그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동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돈 처녀는 아직도 일만 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에 빠져 살죠. 아이고, 걱정이 많겠다, 참. 사돈도 걱정이 많겠어. 내가 이놈 장가 보낼 때 다 그랬거든. 그래요? 주변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소리를 대놓고 하는데 속이 문드러지는 거야. 내 아들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 나만 모르는 게 있나. 나아가면 바보 같은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인가 봐요. 이제 저희 엄마도 잔소리도 지쳐서 안 하더라고요. 막상 얼굴 보면 또 걱정은 되고, 그러니 자꾸 가족들끼리 만나는 끝은 늘 결혼 문제더라고요. 그럼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아, 그러고 보니 하나가 있네. 하나요? 누가 있어요? 그래, 있네 마침. 내가 주선 한번 서볼까? 어머니가요? 괜찮은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사돈처녀 직업도 변호사지. 아파트도 벌써 본인 이름으로 해놓지 않았어? 요새는 이만한 완벽한 며느리 없잖아.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아까워서 그렇지. 안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만나기는 무섭다 하더라고요. 그럼 흉흉한 세상에 나라도 아무나 못 만나게 하지. 아,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그 남자가 IT 업계에서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산 규모가 100억대는 된다고 하더라고. 능력도 꽤 괜찮고. 아니, 내가 듣자마자 우리 사돈 처녀 생각났다니까. 둘이 정말 천생연분일 것 같다니까.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해. 시어머니 말로는
자기 개모임 친구 아들의 친구라는데 그 남자도 저희 동생과 비슷하게 장가갈 생각도 못하고 일에만 빠져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맨땅에 그만큼 본인의 사업체도 키워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말만을 철석같이 믿고 동생에게 남자를 소개하기로 했죠. 그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의 말도 얼추 맞는 이야기 같았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잘 맞아야 다음이 있는 이야기니 벌써부터 제가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고 드는 게 순서가 안 맞단 생각에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로 했죠. 사실 결혼을 해본 제 입장에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어쩌다가 연애를 하고 그 시절에 잘 맞는 남자와 상황이 잘 맞으면 하게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적당히 쉽게 만나 연애했다가 결혼도 하고 어쩌다 보니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인연이 안 나타나 싶은 답답한 심정이었죠. 안 그래도 동생도 요즘 무작정 아니라고 거부하는 마음은 아닌 이 시점에 누군가가 있어서 모든 조건이 잘 맞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생한테도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냥 한번 만나나 볼까?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괜히 어른들 주선이라고 겁먹지 말고 넌 너대로 아주 괜찮으니까 이 기회에 언니가 옷 한 벌 사줄까? 언니,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실망도 커진다니까. 아니, 예쁘게 하고 가면 너도 기분 좋잖아. 우리 동생 외모가 항상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다. 솔직히 언니나 막내보다도 네가 제일 이쁜데. 그럼 제일 예쁜 게 둘째 딸이잖아. 그렇게 동생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첫 만남을 준비하게 됐죠. 이번에 뭔가 예감이 좋은 게 동생도 문자를 나눴는데 그 사람의 배려 넘치는 행동에 벌써 호감이 생긴 눈치더라고요. 이 기세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제가 다시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집에서 내내 연락을 기다렸더니 남편이 누가 보면 당신이 연애하는 줄 알겠다. 아니, 너무 떨리잖아. 잘 돼야 할 텐데. 이 시간까지 안 헤어진 거 보면 됐네. 그래? 그런 거야? 어머, 그렇네 시간이. 11시잖아 벌써. 별로였으면 차 한 잔 간단히 마시고 끝이지. 보니까 두 사람 모두 괜찮은 눈치인데? 당신 이러다가 처제 결혼이라도 하면 쓰러지겠다. 아이, 가만히 좀 기다려. 그리고 밤 늦은 시간 동생에게서 걸려온 연락은 남편의 말대로 호감이 있었고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다더군요. 그간 이 정도로 만난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괜히 예감이 좋았던 게 아니구나. 제가 너무 들떴죠. 동생 얘기로는 시어머니 말처럼 그 남자가 연구직으로 일하고 계속 공부하고 학위 받는데 몰두하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고요. 꼭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잘 만나면 모든 부분에서 맞는 게 많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얼마 시간이 흐르고 동생이 그 남자를 저에게 보여주겠다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큼 확신이 없으면 남자 이야기라곤 절대 안 하던 동생인데 결혼이 코앞에 와 있음을 직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갔죠. 훤칠하고 배려가 좋다는 남자는 만나보니 듣던 것보다 더 인상이 좋고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동생보다 제법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 나이대로는 보이지 않는 외모라 두 사람 앉아있는 모습이 천상 부부 같은 느낌이었죠.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주책이죠.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커서 자매들 이야기 들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 같고 가족이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챙기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네요. 저희 만난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다들 서두르라는 말들을 하셔서
부담되기도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까지 인연을 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지연 씨 만나고 이러려고 여태 혼자였단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가 더 고맙죠. 정말 인연은 있는 모양이에요. 누가 안 데려가줘서 제가 감사하죠. 언니, 조금 급한 것 같긴 한데 잘 살아보려고. 급하기는 둘 다 하루가 급한데 너무 잘했어. 잘했다. 지연 씨가 큰언니 마음에 들면 결혼도 문제 없을 거라 그래서 먼저 찾아뵀어요. 부족하지만 잘 봐주십시오. 언니, 설마 우는 거 아니지? 너무 좋아서 그래. 그나저나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IT 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도 IT가 많아서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제 일은 자세히 설명드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지연 씨한테는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연이만 알면 됐죠. 그럼 부모님은요? 여태 제가 혼자 살아와서요. 말씀드리려면 참 길어서. 그럼 집은 어디로 잡는 게 더 나으려나? 지연 씨 쪽으로 제가 맞추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럼 상견례는 언제쯤으로? 언니, 숨 좀 쉬어. 천천히. 지금 너무 급하잖아. 이해합니다. 다들 저희 결혼을 기다려주셔서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가족하고 연이 안 닿아서 저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씨 부모님만 편하신 때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일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 큰 사연이라도 있나 싶어서 떠나고 난 뒤에 동생에게만 다시 이 이야기를 물었죠. 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부모님한테 맡겨서 거의 혼자 컸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선 아예 안 나타나셨대. 그럼 부모님이 버리고 간 건가? 인연이 끊어진 건가? 나도 집요하게 물어볼까 하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뒀어. 언젠간 편해지면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게 요즘 시기니? 난 이해가 안 된다. 결혼한다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 그래도 일 멀쩡히 잘하고 바른 사람 같더라. 언니가 미리 봤으니까 잘 이야기해줘. 그리고 결혼까지 가게 된 시점에 시어머니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들을 사들고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어머니도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처럼 함께 기뻐해 주더라고요. 혼기찬 두 사람은 너무 많은 준비보다 일찍 합쳐서 같이 살며 결혼은 소소하게 치르기로 했죠. 저도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동생 결혼에 일부 보태줄 준비를 했어요. 다 본인이 해뒀다고 해도 언니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순탄하게 준비하던 어느 날 저희 막내 동생이 급하게 절 찾아왔더라고요. 인사도 어정쩡하게 하고 노트북 먼저 펼쳐놓더니 기겁을 하며 언니, 이상해 아무래도. 그 사람 잘 알아본 거야?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내 아는 동생이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이게 떴다니까? 이게 뭔데? 뭔데 호들갑이야? 아니, 언니 결혼식 날 하객 대행을 구한다잖아. 심지어 100명이나 구해서 내 친구가 전화하니까 주변 친구까지 싹 데리고 올 수 없냐고 그랬대. 가족사에 고민이 많다고 듣긴 들었어. 혼자 커서 가족이 따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선 하객이 없을 수도 있지. 난 좀 불쌍하다.
아이, 그럼 이 인간은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아니, 더 많이 부르려고 했겠지. 작은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남자 편에 100명 온다고 했다던데? 그 인원을 다 아르바이트로 부르는데 괜찮다고? 그래? 100명이라고? 우리가 전화 한번 해보자, 언니. 난 너무 찜찜해. 그렇게 동생하고 아르바이트 모집글에 올라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남자는 없고 너무 익숙한 목소리, 시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객 대행을 몇 번 해봐서 그런데요. 100명씩은 주로 안 부르는데 어떤 사이여야 되나요? 남의 사정 궁금해하지 말고 돈 벌 거면 오세요. 아이, 근데 쓸데없이 남의 사연 왜 궁금해해요? 네? 아이, 제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돈 제대로 줄 거니까 할 거면 연락하고 아니면 끊어.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예비 제부의 목소리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게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객을 구한다는 일이었죠. 찜찜하다고 했던 동생의 말이 현실이 되니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아예 인성이 싹 바뀐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쩌면 이걸 발견한 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제 동생 인생이 이대로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에 제대로 알아봐야겠더라고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아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님, 혹시 지금 어디세요? 어디겠어? 집이지. 왜? 아니, 저녁에 뭐 좀 사서 잠깐 갈까 했죠. 어머님은요? 아, 요즘 통 어딜 다니는지 바빠. 집에를 붙어있지를 않네. 그리고 저는 이날부터 막내 동생 친구를 통해 시어머니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체 그 남자와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일을 꾸미는지 파악이 필요했죠. 고작 결혼이 2주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 한시가 급했죠.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의 동선을 파악해 연락이 왔더군요. 그 사람하고 매일 2시부터 5시까지 만나던데? 그 남자랑 우리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라고? 응, 동네 아저씨들 빌려 쓰는 사무실에서 만난대. 언니가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녹음기라도 하나 들여놔. 우리가 증거라도 제대로 잡아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추측만으로는 안 돼. 그런 인간한테 둘째 언니 시집 보낼 수 없잖아.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집에 맛있는 걸 사다 드린다는 핑계로 동생 말대로 녹음기를 사서 집에 두고 꼬리가 밟히기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가 들은 이야긴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차피 걘 아무도 안 데려갈 애라니까. 변호사면 뭐해. 나이도 많아서 곰팡이같이 완전 썩기 직전인 여자를 누가 탐내냐고. 괜찮은 여자였으면 벌써 누가 채갔지.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어디 하나 등신 같은 구석이 분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달콤한 말로 잘해주면 될 거야. 보니까 아파트랑 차도 다 자기가 사서 돈도 꽤 있어. 직업도 변호사고. 일단 결혼만 해. 일이 어려워졌다 하면서 조금씩 빼먹음 몇 항씩 사기친 것보다 쏠쏠할걸. 딱 30%만 떼서 낮추면 돼. 알았어요, 아줌마. 그건 걱정 말라고. 내가 이런 작업 한두 번 해봐? 똑똑하다는 변호사 여자까지 내가 속인 사람이야. 아줌마 목도 단단히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알았어. 암튼 이번 일 끝날 때까지 긴장 놓지 마. 그래도 그 여자 머리 좋아서 변호사 된 거니까 눈치도 빠를 거라고. 나도 이기에 며느리네 집안 아주 풍비박산 만들어놔야겠어. 아주 볼 것도 없는 집안이 맨날 나대는 거 보기 싫었는데 이번에 한 방 제대로 매겨야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가족이나 일에 대한 정보도 없는 남자에 대해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전에 사기 기록까지 있는 인간에게 30% 떼먹을 생각으로 내 동생을 팔아치운 시어머니에게 치가 떨리더군요. 게다가 결혼으로 사기치는 게 이 남자의 주특기인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매가 똘똘 뭉치는 힘이 있으니까 이대로 쉽게 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동생과 우리가 한 결정은 우선 결혼식까지는 입장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다행히 미리 초대한 하객들은 일일이 찾아뵙고 취소 조치를 알렸습니다. 그 현장의 하객에게까지 이런 파렴치한 짓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마 하객 대행으로 구한 100명의 아르바이트생만 득실거리겠죠. 그리고 둘째 동생에게 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펑펑 우는 걸 겨우 달랬습니다. 네 인생에 걸린 문제야. 울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 언니, 난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 정말 믿었어. 그럼 작정하고 덤벼든 놈인데 모를 법하지. 괜찮아. 이런 인간하고 잘못 만나면 네 인생만 망쳐. 이제라도 안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하늘이 도왔다. 이 사기꾼 놈. 작은 언니, 걱정하지 마. 제대로 갚아주자. 우리가 다 할게. 우리는 동생 하나만 생각하면서 결혼식 날을 기다렸죠. 간신히 울며 불며 힘들어하는 동생 마음을 붙잡아두면서 결혼식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인간들에게 처참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가짜 하객들과 가짜 남편, 모든 상황이 가짜인 그 상황에서 우린 어색하지 않은 척 연기를 했고 적당히 가짜 하객이 다 도착했을 때쯤 시어머니와 남편을 신부 대기실로 유인했죠. 아이고 우리 사돈처녀 오늘 정말 예쁘네. 눈부셔라 아주. 그러게요. 다 썩어 빠져서 누가 절 데려가나 했는데. 응?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이 좋은 날. 그나저나 웨딩드레스가 너무 갑갑해서 못 입겠네. 언니, 그럼 참지 말고 그냥 벗어. 그래, 억지로 입을 필요 있니? 결혼이 뭐 대수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예쁘기만 한데 저 형 왜 그러세요? 자기야 왜 그래? 그래, 그냥 벗을래. 답답한데. 그렇게 동생이 웨딩드레스를 벗자 사기꾼 놈과 시어머니는 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우리 몰래 만났던 모습을 찍었던 사진을 티셔츠로 입고 그들이 우리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눈으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애써 피하려는 걸 보며 언니, 그것도 보여줘야지. 아, 맞다.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주 재밌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녹음해 놓은 걸 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아니, 나는 아니야. 이 사람이 부탁했어. 그래서 사기꾼하고 손을 잡으셨어요? 야, 넌 어디로 도망가게? 경찰서부터 가야지. 저는 몰라요. 아니에요. 둘 다 돈에 미칠 땐 한 식구처럼 친하더니 가관이네. 잘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가 남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쩜 이런 인간하고 착당하고 우리 식구를 속여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잘못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남 인생 망친 돈 받아서 얼마나 잘 살려고. 사기꾼들. 두 사람 내가 절대 용서 안 해요. 다 가짜인 니놈은 당연히 벌 받아야 하고 어제까지 시어머니였어도 이 순간부터 남남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세요. 정말 오해야. 다 이 사람 계획이라니까.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 전 진심이었어요.
결혼하면 이 아줌마한테 못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직 안 했잖아요. 모르잖아요. 믿어주세요, 제발. 쓰레기 같은 것들. 언니, 이 인간들하고 말도 섞지 마. 경찰서 가서 그 이야기 다 떠들어 보세요. 우리한테 해봤자 열 뻗쳐서 들리지도 않으니까 잘 증명해 보시라고요. 예, 며느라. 누가 며느리야? 이 늙은 추악한 사기꾼아. 이거 안 나? 결국 그들이 꿈꿨던 사기의 첫 단추였던 결혼식은 결국 입장조차 못 해보고 그대로 끝이 나버렸고, 사기 전과만 5번이 넘는 그 인간은 우리가 경찰서에 가니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전국에 깔려 있었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사실 동생이 겪은 마음의 상처, 그건 어떤 배상을 해준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겠지만요. 아직도 긴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 일을 앞서 증거를 모으고 눈치를 챈 덕분에 모든 것이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죠. 변호사인 동생이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겠지만 동생의 친한 변호사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여서 자기 일처럼 일을 해결해 주셔서 힘든 거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저는 그날 동생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리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괜히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 때문에 동생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저희 남편도 본인 엄마 때문에 동생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남편도 본인 엄마가 그랬다는 걸 알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직까지도 제 눈치만 보며 시댁과는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남편도 저한테 이혼당하기 싫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요. 비록 동생의 결혼식이 가짜 남편, 가짜 하객, 가짜 마음투성이로 채워진 날이었지만 저는 언젠간 그날이 또 진짜로 이루어질 순간이 오게 된다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날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발견한 게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저도 그간 소홀하게 했던 언니 노릇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가정에서 엄마 역할하기만 바빴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대로 언니로서 지내보려고 해요. 이제는 동생이 혼자 살든 누구를 만나든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 황당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제 살 깎는 이야기 같아 쓰면서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갖고 계시니 제 동생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썼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